덕화와의 마지막 만남, 밝혀지는 진실, 어둠이 걷히고 숲속에 은은한 달빛이 비친다. 영찬은 고개를 떨군 채 나무 아래 앉아있다. 그의 몸은 지치고 상처투성이지만 눈빛은 여전히 진실을 향한 갈망으로 타오른다. 그때 조용히 다가오는 발소리, 덕화가 다시 나타난다. 산신령의 망토가 바람에 살짝 날린다. 영찬아, 이제 모든 걸 받아들일 시간이야. 영찬은 천천히 얼굴을 들고 덕화를 바라본다. 덕화는 조용히 손을 내민다. 그리고 손끝으로 허공을 가리키다. 그곳에는 영찬의 아내와 아이들이 웃으며 살아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마치 거울 너머에서 그를 바라보는 듯 덕화의 목소리가 다시 울린다. 그들은 살아있어. 너의 기억이 널 속인 거야. 진실을 마주하렴. 그리고 선택해. 이곳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돌아갈 것인지. 영찬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무겁게 뜬 입술이 떨린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화면은 점차 밝아지며 희미하게 빛나는 숲속 풍경 속으로 서서히 사라진다. 그 시각 마을 안, 성규와 그의 패거리들은 밤마다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마을의 창고와 외지인의 집에서 물건을 훔치며 소란을 일삼는다. 여기선 우리가 법이야. 누가 뭐래? 성규는 술병을 들고 웃으며 외치고 패거리들은 희인한각하며 어둠 속에서 도둑질을 감행한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영찬은 우연히 산길을 지나던 중 성규 일당이 창고에서 물건을 훔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성규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정적이 흔다. 봤냐? 넌 운이 없구나, 영찬아. 화면은 성규가 천천히 걸어오는 장면으로 전환되며 불길한 음악과 함께 어두워지나 무너지는 선, 넘는 악. 성규의 악행은 멈추지 않는다. 회사 가족 야유회가 열린 날, 성규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다란을 늘어본다. 취한 그는 다란에게 접근하고 농담인 척 신체 접촉을 서슴지 않는다. 영찬은 이를 목격하고 주먹을 불끈 쥐지만 주변 분위기로 인해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성규는 영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다란을 농락한다. 그 눈빛엔 죄의식도 두려움도 없다. 그는 다란에게 속삭인다. 내 남편은 아무것도 못해. 내가 죽여버릴 수도 있어. 다란은 두려움과 분노 속에서 주방으로 향한다. 생선 손질용 큼직한 식칼을 들고 손을 덜덜 떤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를 다짐하는 듯 서늘하게 변한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생선을 자르던 칼날 끝이 언젠가 성규를 향할 줄 모른다는 확신이 번뜩인다. 이튿날 마을 사람들은 산 중턱에서 떨어진 듯한 영찬의 시신을 발견한다. 모두가 불의의 사고로 믿지만 덕화는 숲속 어딘가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조용히 중얼거린다. 그 선택, 내가 말리지 못했군. 화면은 영찬의 피투성이 손바닥을 비추며 서서히 암전된다. 그리고 거울 너머 여전히 평화롭게 웃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이 겹쳐지며 진실과 거짓 사이의 경계가 흐려진다. 깊은 밤, 안개 자욱한 산 중턱, 거대한 나무 위에 산신령들이 걸터앉아 조용히 술을 나누고 있다. 그들은 모두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리고 곤색과 옥색 도포를 입은 기품 있는 모습이라. 덕화를 중심으로 좌우에 앉은 두 산신령이 조용히 말문을 연다. 덕화, 이번 일은 유난히 복잡하군. 영혼이 자신의 죽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니. 덕화는 술잔을 기울이며 천천히 대답한다. 그만큼 그의 삶이 억울하고 미련이 컸던 것이지. 죽음보다 더 무거운 기억이 그를 묶은 거다. 또 다른 신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무십 하나를 내려가던다. 그 안에 다란이란 여인도 흔치 않군. 복수심보다 더 깊은 인내가 느껴지더군. 덕화는 바람결에 흩날리는 연기를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인연은 흘러도 업은 반드시 돌고 돈다. 누가 먼저 끊느냐에 따라 이승과 저승의 문이 달라지지. 신령의 담화는 짧지만 묵직하게 울려 퍼지고 화면은 안개 속으로 서서히 사라지며 마무리된다. 짙은 안개 속, 영찬은 다시 숲길을 걷고 있다. 방향을 잃은 듯 이리저리 헤매는 그의 모습엔 피로와 혼란이 서려 있다. 길 위에 떨어진 자신의 이름이 적힌 작업복, 조각, 한켠에 노인 부러진 생선칼, 그리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전부 현실 같으면서도 현실이 아니다. 영찬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절규한다. 왜 기억이 엇갈리는 거지? 난 아직 살아있잖아. 그 순간 배경이 겹치듯 전환되며 과거의 단편이 스치듯 지나간다. 공장 천장에서 떨어지는 쇠조각, 성규의 냉소적인 미소, 다란의 울부짖음, 영찬의 얼굴에 서서히 두려움이 떠오른다. 불길처럼 일렁이는 생생한 기억 속, 영찬은 공장 내부를 맴돈다. 그가 걷는 바닥엔 피가 마른 흔적, 무너진 철제 구조물들, 모든 게 선명하다. 그리고 성규의 조소와 마지막 눈빛. 그때였어. 성규가 나를 죽였어.
영찬은 마침내 모든 조각을 맞춘다. 주저앉아 몸을 떨며 눈을 감는다. 그 순간 화면은 현실로 전환된다. 마당에서 생선을 손질하던 다라는 칼을 멈춘다. 그녀의 손은 흔들리고 눈은 붉게 충혈돼 있다. 아이들이 방에서 웃는 소리 너머로 성규의 그림자가 슬쩍 지나간다. 다라는 과거를 떠올린다. 그의 손길, 속삭임, 그리고 두려움. 그러다 식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간다. 그녀는 식칼을 조용히 씻으며 중얼거린다. 넌 절대 용서 못해. 다시 영찬의 세계. 그는 어느새 한옥마을의 끝자락, 안개 자욱한 절벽 가장자리에 서 있다. 저 멀리 거울 같은 장면 속 다란이 칼을 쥐고 서 있다. 영찬은 손을 뻗으며 외친다. 다란아 멈춰. 그 길은 널 더 어둡게 할 거야.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닿지 않는다. 화면은 두 사람의 시선을 교차시키며 결의에 찬 다란의 칼날과 허공에 손을 뻗는 영찬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서서히 사라진다. 깊은 밤, 성규는 술에 취해 홀로 방 안에 앉아 있다. 흔들리는 촛불 아래 그는 술병을 연거푸 비우며 중얼거린다. 세상은 원래 강자가 다 가지는 거야. 약자 따윈 밟히는 거지. 내가 죽였어. 아니, 사고였잖아, 사고. 그래, 그냥 사고였어. 술기운이 점점 짙어지자 그의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고 몸이 천천히 뒤로 쓰러진다. 그 순간 방 안의 온기가 스르륵 빠져나간다. 성규는 어딘가 낯선 공간에서 눈을 뜬다. 검은 안개로 뒤덮인 산길, 발 아래엔 거울처럼 빛나는 물이 고여있고 그 위를 걷는 듯한 위태로운 감각. 그의 앞에 누군가 서 있다. 영찬이다. 움찔 놀라는 성규의 표정과 함께 화면 어두워진다. 영찬, 그가 영혼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숨겼다고, 묻혔다고 사라진 줄 알았나? 너 같은 놈이 감히 나한테? 넌 그때 죽었어. 내가 만든 사고였지. 내가 본 건 너의 죄였어. 성규는 뒷걸음질 친다. 물 아래에서 피로 물든 손이 그의 다리를 감싸고 끌어당긴다. 그의 발밑이 꺼지고 시면이 열리기 시작한다. 그는 절규한다. 놔. 난 아직 해야 할 일들이 있어. 세상은 원래 이런 거라고.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멎는다. 영찬의 마지막 한마디만이 메아리처럼 남는다. 이건 내가 만든 길이다. 성규는 숨을 몰아쉬며 깨어난다.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채 침대 가장자리에 몸을 웅크린다. 성규는 숨을 골라가며 술병을 입에 가져갔다. 알코올의 씁쓸한 맛이 혀를 잠식하는 순간 그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부엌 쪽에서 나는 낮고 묘한 속삭임이었다. 성규 여기야. 그는 멈칫했다. 화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기묘한 공포가 스며들었다. 조심스레 거실을 가로질러 부엌으로 다가갔다. 문턱 너머로 다란이 식칼을 쥔 채 언뜻 보였다. 그녀는 그의 쪽으로 돌아서지 않고 뭔가를 문득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발밑에 놓인 그림자가 흔들리더니 마치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의 무게처럼 늘어났다. 성규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뭐 하는 거야, 다란? 그 순간 성규의 머릿속에 날카로운 속삭임이 스며들었다. 너도 이제 우리의 일부가 되어야지.